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추종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12.3 내란 사태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골드버그 전 대사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엄청난 실수,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평가했습니다. 동맹국 대사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내란 획책 일당과 그 추종자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계엄을 옹호하고 이를 심판할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 불의한 헌법재판관. 어제 부산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내란범들로 인해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격 붕괴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이 큽니다. 아무리 혼란과 소요를 조장해도 4.19, 5.18, 6월 항쟁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켜켜이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다시 한번 세계의 높은 국격을 자랑할 것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애꿎은 청년 앞세워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말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십시오. 석동현 변호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이라는 해괴한 조직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을 통해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 현 상황은 반민주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다. 준비모임 자리에서 사실을 비틀어 내란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탄핵을 막을 길이 안 보이니 장외 여론전에서 승부를 보려는 비루한 발상입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회피 촉구라는 기생천외한 면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더니 장외 선동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가엾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에 경고합니다. 여론몰이로 헌법재판소를 겁박한다고 해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꿎은 청년들을 앞세워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당당히 법정에서 다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즉각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한마디로 위법하고 설령 위법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를 누락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또다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원식 의장과 민당의 대국민 쇼에 불과합니다. 마 후보자 불임병에 대한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첫째, 국회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를 심판을 제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국회법 109조에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개인의 판단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40여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고 헌재에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권한쟁의는 위법성이 매우 높고 사법용만 낭비하는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단체 간의 권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인의 권한이 침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판례도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의 전작권 권한쟁의 2011 헌라 2에 대해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한 다툼에서 헌재는 동의권을 침해받은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권한쟁의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명확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가 자기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 이번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권한쟁의가 청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것도 절차 부적합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며 권한쟁의 심판을 결론 내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이 그것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법 재판소라는 냉소적인 비판마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의결 절차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헌재는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바로 각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 선택적 속도전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보이는 선택적 속도전은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만 속도를 내는 모습은 자칫 헌재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헌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헌재의 권위와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선택적 속도전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